현행 국세율 3개 중에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비록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24페이지 취득세 세율부터 보도록 하죠. 취득세는 자, 지방세로서 표준세율을 따르죠. 표준세율. 자, 그런데 이 취득세 세율은 자, 이 표준세율에 따른 자, 세율의 특례, 자, 중과세율. 그래서 크게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크게 구분되는데 세율의 특례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 문제는 표준세율을 묻는지 세율의 특례를 묻는지 중과세율을 묻는지도 구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표준세율을 따르는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 세율과 세율의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 그러면 차등 비례 세율 하면은 막대 그래프의 세율은 있지만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죠. 계단 그래프는 없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막대 그래프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정률세로서 그럴 때 이 표준세를 따르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자, 선박, 광어권, 어권, 차량, 기계 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요트, 해운권이 있죠. 자, 그럴 경우, 자,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과 부동산 외에 자, 취득의 표준세율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취득에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 자, 그럴 때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의 원인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자, 크게 구분하면 자, 무상, 그다음에 원시, 분할, 유상이 있겠다. 자, 그래서 자, 무상하고 자, 원시, 분할, 왜? 자, 유상. 그러면 취득의 원인이 무상인지, 원시인지, 분할인지, 유상인지 중요하겠죠? 네. 이 무상을 원인할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할 경우하고 상속 외에 무상이 있겠다. 그러면 상속 외에 무상하면 증여등이 있겠죠. 증여등이 있겠다. 자, 그다음에 원시 취득 업등을 만들어서는 원시 취득의 원인이 있고 분할하면은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있겠다. 그다음에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는 매매, 교환 등이 유상을 원인할 경우죠. 자, 이랬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상을 원인하는지 원시인지 분할인지 유상을 원인한지로 구분해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는 2.3하고 자 2.8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자 2.3은 1000분의 23, 1000분의 28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23은 농지는 1000분의 23, 1000분의 28은 농지외. 자, 농지외의 것은 1000분의 28이 되겠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 농지 여부에 따라 1000분의 23하고 28로 구분이 된다. 2.3, 2.8. 그럴 때 이 농지 하면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 목장, 용지를 말하는데 전답, 과수원, 목장이든 실제 경작에 사용된 땅, 축산에 사용되는데 실제 경작, 실제 축산에 사용된 땅을 농지 범위로서 자 취득할 때 다른 대상보다 세율을 낮게 하겠다. 그래서 이때 우리 일반적인 농지는요 과손이고 목장은 목장인데 농지는 전답을 먼저 말하지만 취득세에서의 세율 적용 시 농지는 전답 과손의 목장 용지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에 따라 구분이 되죠. 이제는 상속 외 무상, 증여 등을 의할 때 자, 1000분의 28, 2.8, 1000분의 35, 3.5로 구분이 된다. 그럴 때 1000분의 28은 비영리 사업자, 수중자가 비영리 사업자. 그럼 비영리 사업자 하면은 종교, 제사 등을 위한 단체, 정당법에 따른 정당 등이 비영리 사업자인데 비영리 사업자에게는 1000분의 28, 나머지는 자 1000분의 35인데 역시 개인 등에 대해서는 1000분의 35가 되겠죠. 35. 자, 다음에 원시 취득하면은 1000분의 자 28, 2.8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공통적으로 1000분의 23, 2.3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이든 합유물의 분할이든 총유물의 분할이든 1000분의 24, 3 하나밖에 없죠. 다음에 유상, 매매 교환, 매매의 유상에 있어서는 자 3.0, 1000분의 30하고 4.0, 자 4%, 1000분의 40으로 구분이 되는데 1000분의 30일 경우에는 농지, 농지는 1000분의 30, 1000분의 40은 농지 외, 농지 외의 것은 1000분의 40이 되겠다. 그럴 때 이때 농지하면은 상속에 따른 농지 범위하고 똑같죠. 세율은 물론 다르겠죠. 농지 범위가 같겠다. 자, 그래서 유상을 원인할 때는 3%, 4%인데 그럼 농지 외는 4%인데 농지 외 중에 주택, 집이죠. 주택에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표준세율은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3구분이 되어 있다.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000분의 11%. 자, 6억 초과 9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2%. 9억 초과한 집에 대해서는 3%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게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세율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주택의 뭐 1%, 2%, 3%의 유고를 따지는 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집을 취득할 경우지 상속, 증여 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택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이 주택을 취득 가액을 따지는 때 이 주택하면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상의 등기부에 기재가 된 주택이어야 된다. 그 말에서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되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는 주택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이 있더라. 그 말. 제외된다는 건 요 1%, 3%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데 몇 개 있지만은요. 가정 어린이집, 뭐 노인복지 시설 등이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 놀이방 등이죠.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할 경우에는 1%, 2%,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주택에서 제외된 경우 125페이지에 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만 칠판에 정리한 내용의 핵심을 잡아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주택에 있어서 세율을 정리해 봤는데 자, 이제 주택을 신축이라든가 자, 신증축 후에 자, 그 집의 소유자가 이제 주택을 신축하고 증축 후에 소유자가 그 집의 집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러면 집의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걸 부속 토지라고 합시다. 뭐 똑같지만은 자, 신증축 후에 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1, 2, 3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4%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4%. 자, 그러면 6억 이하 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신증축 후에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수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4%로 적용을 하는 거지 1, 2, 3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암기틀 우리 기본 과정을 들었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암기틀을 잡을 때 취득세 세율이든 세율 특례든 중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용어에 중과 기준 세율이 있더라. 중과 기준 세율이 있는데 그 중과 기준 세율의 기준이 1000분의 20, 2%가 있더라. 그러면 1000분의 20, 2%가 있다. 자, 그래서 1000분의 20에 있어서 2%가 중과 기준이니까 자, 이 기준세를 둬서 1000분의 23 하면은 2%를 기준이니까 나머지만 기억하자. 그렇고 나머지를 2%에다가 더하면 되니까. 그럼 먼저 2%를 빼면 0.3이 되겠죠? 0.3, 0.8이 되겠다. 자, 0.8이 되겠죠? 0.8, 1.5가 되겠죠? 0.8이 되겠죠? 0.3이 되겠죠? 자, 1%가 되겠죠? 2%가 되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상속을 원인할 경우 자, 3하고 8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3하고 8 기억하니까 상속은 3, 8,
38선이다 그 말. 상속 원인은 38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38선이나 상팔선이나 정리되죠? 그래서 상팔선, 38선 하면 농지는 세율이 낮으니까 3. 3하고 8 중에 낮은 건 3이죠? 농지는 3. 그래서 상속은 상팔선 정리. 상속의 무상은 8하고 15죠? 8.15 광복절. 뭐 증여하고 8.15 광복절은 매치 안 되지만 구분이니까 상속은 상팔선, 증여는 8.15 광복절 이렇게 매치하고 원시 취득은 원시는 8이다. 그래서 원시 8, 원시 8로 정리하는데 기분 나쁘면 원 띄워버렸어요. 원시 8 하는데 너무 좀 기분이 그렇면은 원 띄면 되죠? 시에다가 집에 가서 팔으면 된다. 그 말서 원시 8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다음에 분할은 공유가 됐든 합의원 총유가 됐든 유가 3개 보이죠? 유가 3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0.3이니까 1000분의 3. 그래서 더하면 2.3이 되겠다. 그래서 공합총은 유가 3이요. 그런데 유상 매매 등은 1하고 2니까 1월 2일 날, 뭐 1월 1일은 해가 바뀌면 우리가 노는 날이니까 다음 날 1월 2일 날 매매하자. 그래서 매매는 1월 2일 날 매매하자. 그 말이에요. 1월 2일 날 매매하자. 자, 그러면 이제 1월 2일 날 매매를 하는데 주택, 집을 매매할 때는 그 집이 어디 있는 집이냐면 6억 이하죠. 1이다. 그 말에서 6일 아파트를 매매하자. 그 말이에요. 6일 아파트. 6억 이하는 1, 6일 아파트. 그 6일 아파트도 123동에 있는 6일 아파트를 매매하자. 요 6일 아파트는 매매만 적용되는 거지 상속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일 아파트 123동짜리 그래서 1월 2일 날 매매하는데 주택은 6일 아파트를 123동짜리를 하자. 그 말. 이렇게 매치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상속, 상팔선, 증여, 8.15 광복절, 원시 취득은 원시 8. 자, 공합총은 유는 3이요. 매매는 1월 2일 날 하자. 매매는 집은 6일 아파트 123동이 있는 거 매매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기출해제 봐봅시다. 기출해제. 자, 취득세. 자, 과세표준에 적는 표준세율로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옳은 거. 기억. 상속으로 인한 자, 취득. 상속으로 인한 자, 취득인데 농지죠. 농지의 취득은 1000분의 23. 2.3. 정확하네요.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정확하죠. 원시 취득하면 원시 8. 1000분의 28.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 증여 등 상속 위에 자 취득이 되면은 1000분의 28. 그래서 내 자료가 다 옳은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 외에 자, 세율인데 요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항공기는 버려버립니다. 항공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그 외에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임목이나 골승콘종 요가 있습니다. 요에 대해서는 1000분의 20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광어권에 대한 어권에 대한 임목에 대한 골프, 콘도, 승마, 종합, 요트, 해영권의 취득세 세율은 2%, 1000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항산만 버려버리면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걸 뭐 자동차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 쪽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128페이지에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자, 지자체장은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50% 가감은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표준세율의 50% 가감이지 중과세율 등은 가감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취득세 세율에 특례가 있더라 그만. 이 세율의 특례는 특별히 적용한 경우니까 지금은 이 표준세율 자체를 일단은 무시해버리고 특별하게 적용해라 그만. 그래서 이 세율의 특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정한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 세율의 특례에 있어서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2%죠. 중과 기준세율은 2%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 세액이 있고 2%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할 규정이 있더라. 이걸 세율 특례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환매 등기 병행으로 환매 기간 내에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이 된다. 자,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자, 1가구 1주택의 취득도 고급주택은 제외. 고급주택은 사치성세는 중과가 되니까 제외. 그래서 상속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제외는 이런 거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특례는 어떻게 하냐면은 표준세율에 중을 빼니까 이때 2%를 빼는 거 맞는데, 그때 표준세율은 원래 상속으로 한 취득은 상속은 38선이죠. 38선의 표준세율이 상속 농지는 2.3, 농지는 2.8이니까 주택이니까 2.8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2.8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2%를 빼서 0.8만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특례로. 이런 게 세율 특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상속은 일가구 취득을 할 때는 0.8이 적용해서. 근데 모든 상속이 아니라 상속 취득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특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다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자, 표준세율의 2%를 빼서, 다음에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은 취득, 즉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취득에 대해서 특례. 자, 하나 더,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에 대해서, 자, 특례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표준세율에서 2%를, 표준세에서 중과를 뺀 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중과 기준설이 적용될 경우는 자, 특례가 되는 규정이 두 규정에서 자, 표준설 2%를 빼서는 7가지 취득에 현행 없습니다. 그런데 중과 기준설이 적용될 규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의 형태에 대해서는 자, 크게 자,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에서는 중과 기준 적용이 되는데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2% 적용되는데 2%의 간주 취득은요, 가액의 증가가 간주가 되는 겁니다. 간주. 그런데 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간주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2.8로 적용된다. 원시 8 그랬죠? 원시 8.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이 나오면 가액의 증가인지 면적의 증가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액의 증가인지 면적의 증가인지 구분을 잘 하시라고 그랬죠? 다음에 지목 변경에 의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자 2%, 그다음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2%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묘지와 그에 연접한 토지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도 2%, 그리고 레저 시설 등의 취득도 2%. 그런데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인데 2%로 과세가 되는 건 임시 건축물의 존속 기간이 1년 초과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2%가 적용되는 중간소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례는 둘로 구분이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2%를 빼서 적용되는 이 규정은 암기틀을 잡으면 환매 등기, 상손취득, 공유물의 분할, 법인의 합병의 법, 건축물의 이전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벌채 후의 벌. 그래서 자, 환상공법 이재벌. 그래서 자, 우리 성이 이씨의 이름이 이씨고 이름이 재벌인데 이 재벌이가 우리 중개사 공법, 우리 가면 공법 있죠? 공법을 공부하는데 공법이 환상적이래요. 여러분이 뭐 이런 말 들으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공법이 이렇게 힘든 과목인데 이렇게 뭐 환상적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이재배를 닉네임 별명을 만들었어. 별명을 표준세율 마이너스 2%니까 뽀빠이, 빼기나 빠기서 이니까 뽀빠이 이렇게 닉네임을 붙였다. 그래서 환산공법 이재별은 뽀빠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2%짜리하고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적용이 되냐 아니면 2가 적용되냐 그 말이요.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130페이지 한번 자 기출해 봐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점 뺀 세율이 산출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경우 뽀빠이죠. 자, 뽀빠이가 적용될 경우가 아닌 걸 찾아보자. 1번 상속으로 인한 범죄는 1가구 1주택 취득 환상상.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 공법의 공. 세 번째
건축물의 이전, 이재벌의 이, 다음 네 번째 834조 민법은 이혼이에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뽀빠이. 자, 5번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뽀빠이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면적이 늘어도 뽀빠이가 아니고 가액이 늘어도 뽀빠이가 아닙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은 뽀빠이가 아니에요. 자, 가액이 늘었다면 간주로서 2%, 면적이 늘었다면 원시로서 2.8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31페이지. 자, 기출예제 봐봅시다. 자, 이제는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될 그건 한번 찾아보자. 자, 이 기억,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문제는 면적이 늘었죠. 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있지만은 여기는 2.8이 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으로.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했죠. 2%. 다음에 틱을 과점 주주가 되어 취득했죠. 2%짜리. 다음에 니을 상소로 농지 취득했죠. 하시면은 아니 상속 농지는 38선의 3. 2.3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2.3이 되니까 2%가 적용되는 건 니은하고 틱은 두 개가 되겠죠. 니은 듯이 되겠다. 자, 이래서 세율 특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런데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중과세율이 또 있습니다. 중과세율. 자, 틀만 좀 보고, 자, 이번 시간은 정리할 텐데요. 자, 중과세율. 자, 취득세. 자, 세율은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이 있는데 이 중과세율은 크게 두 틀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취득하고 과면 억제권역, 과면 억제권역 내세 취득에 따른 중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 표준세율 플러스 8% 중과,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는 표준세율 플러스 4% 중과. 중과. 자, 표준세율. 세율 곱하기 3배에서 4%를 빼서 적용하는 자, 중과 규정. 자, 그럴 때 요 8%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과 기준 2%죠. 2%의 4배니까 8%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4%는 중과 기준의 100분의 200이 되겠죠. 3배는 100분의 300이 되겠죠. 4%는 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틀을 잡을 때 사치성 재산은 표 플러스 8 틀, 과밀억제권 내세 취득에 표 플러스 4, 3배에서 4%를 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치성에 대해서는 표 플러스 8은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서 홍보지는 별골 5선주에 해당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 대상이 된다. 그런데 표준세율의 4%가 적용되는 건 본점, 과밀억제 내세의 본점, 추사무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 자, 세배 4%를 뺀 경우는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틀을 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은요. 132페이지 그 표 밑에 동시 적용이 나옵니다. 자, 그 틀 때문에 그런데 자, 표준세율의 4%짜리하고 3배에서 4% 연결 이 경우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동시에 적용될 경우는 더하고 빼니까 표준세율의 3배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것만 공통 여기 남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경우에 있어서 사치성과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되면 4% 더하고 4%를 빼니까 8%가 더하고 4% 빼니까 4% 남죠. 그래서 동시에 적용이 되면 표준세율 자, 곱하기 3배에서 플러스 4% 이렇게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개정에 의해서 자, 사치성은 자, 표준세율의 3배에서 플러스 4% 중과가 되는데 만약에 그 사치성 재산에 만약에 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세율인 1%, 2%, 3% 해당 세율의 3배 하면은 더 낮아져 버리니까 그 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표준세율 그래서 해당 세율의 플러스 12%를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12%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배 6배 2%의 6배가 12%죠. 100분의 600이 적용이 되니까 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 세율의 12%를 합한 세로서 중과가 적용된다는 그래서 동시 적용한 경우도 구분 한번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출예제 한번 봐보세요. 기출예제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자, 세율. 그럼 자, 이 문제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에 적용되는 게 몇 개이냐? 그러면 사치성 전의 중과 대상을 찾아봐라 그 말.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사치성이죠. 당연히 골프장 사치성, 다음에 고급 주택, 자, 사치성, 고급 오락장 사치성. 그런데 자, 과밀역 직원 안에서의 번점용 부동산의 취득도 중과 대상인데 표 플러스 8이 아니라 표 플러스 4가 되니까 자, 표 플러스 8이 적용되는 건 4개가 되겠다. 자, 과밀역채권형 내세 번점용 부동산 취득도 중과 대상이지만 중과세율 크기가 다르다 그 말에서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정리해서 자, 우리가 중과세율에 대한 규정을 이제는 범위를 하나씩 보게 되겠지만 중과경의 틀, 자, 항상 틀이 중요합니다. 사치성에 대한 취득의 중과 과밀역적인 내세 취득의 중과로서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